네, HLB 한번 보겠습니다. HLB는 지금 삼수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리보세라닙과 칼렐리주맙의 병용요법이 FDA에서 이제 2번 미끄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이제 꺾지 않고 있죠. 어차피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FDA 삼수 재허가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HLB 계열사들의 행보도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HLB 바이오스텝, HLB 이노베이션, HLB 제약 관련된 새로운 소식들도 간단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중요한 중심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HLB 리보세라늄 칼렐리주맙의 병용 FDA 승인 보완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HLB 그룹이 간암 치료제로 개발 중이죠. 간암 1차 치료제 리보세라늄 칼렐리주맙 병용요법 FDA 승인 재도전입니다. 재도전이죠. 삼수에 나선 상황이고요. FDA가 이제 보완 요청 내용을 담은 포스트 액션 레터를 발송을 했고요. HLB는 보완이 가능하다라고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인 재신청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상황이고, 파트너사인 항서제약이 레터를 수령을 했고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HLB 회장이 직접 항서제약을 방문해서 회장과 면담까지 가졌습니다. 그래서 HLB는 지적사항은 빠르게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칼렐리주맙 제조 공정 중에 멸균, 살균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의심사항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이고요. 항서제약은 이제 공장이 수년간 운영이 됐고 멸균 문제는 여러 차례 테스트를 통해서 없음을 입증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지적사항이 뭔지를 공개를 안 했으니까 요게 조금 찝찝한 부분이긴 한데, 이제 관계자는 기존에 지적됐었던 유관검사 절차 그리고 전산 시스템 자동화를 비롯한 미흡한 점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요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보완되는지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알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미흡한 점에 대한 보완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밝히고는 있고요. 리보세라늄과 칼렐리주맙의 병용요법은 두 차례 FDA 승인 문턱을 넘지 못했죠. 그리고 이르면 5월 중으로 보완자료 제출, 승인 전차를 다시 밟습니다. 이번 달이 5월이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달 안에 보완자료를 제출할 것 같고, 정말 빠르면 이제 7월 달에서 8월 달 정도에 승인 관련된 이슈가 다시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3분기 정도에는 다시 한번 이제 결과치가 나올 거니까 그때 주가가 또 요동을 치겠죠.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이 리보세라늄 칼렐리주맙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상 거의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다면 언제든지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HLB 관련된 소식이 좀 잠잠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완만하게 좀 우상향을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죠. 차트는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 리보세라늄과 칼렐리주맙 병용요법 FDA 재승인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5월 달에 수정된 자료를 다시 제출하면 빠르면 7, 8월 달에도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올해 안에는 삼수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수능에서도 이제 삼수 이후에 서울대에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FDA 쪽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계열사 이슈입니다. 일단 HLB 바이오스텝인데 영장류 시험 공동 연구 체계 구축에 이제 협력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HLB 바이오스텝이 국가 독성 과학 연구소죠. KIT와 비임상 시험 및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임상에는 그 실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전임상, 그러니까 동물의 시험 단계가 있고 임상, 이제 사람의 시험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 임상 시험도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문제들이 좀 많잖아요. 조금 뭐 잔인하게 실험이 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물 보호 단체에서는 이런 임상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고, 사실 좀 윤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게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그 AI를 통한 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시장이 앞으로 많이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HLB 바이오스텝과 이제 KIT가 영장류 시험 분야 협력이니까 일단은 요건 AI는 아니고 영장류의 시험을 하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동물 식물의 시험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비임상에서도 협력을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비임상은 임상이 아닌 부분에 대한 거죠. 임상이 아닌 부분의 실험에 대한 협력 중심으로 협업을 추진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양하겠죠. 그러니까 임상에 대한
그 성과를 끌어올리는데 포커스가 맞춰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동물 윤리 부분에 포커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장류 시험 관련 공동 연구 체계를 구축한다라는 부분, 미생물 검사에서도 품질 향상이라든지 신뢰도 제고를 위한 협력. 그러니까 임상 시험이라는 게 그 각 제약사나 바이오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따라서 그 성과도 좀 천차만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기업과 손을 잡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공동 마케팅이라든지 패키지형 시험 수주 협력도 함께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역량, 그러니까 임상이라든지 아니면 비임상 부분에서의 그 HLB의 경쟁력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협업들이 꾸준하게 좀 진행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양기관이 질환 모델, 영장류 실험과 오가노이드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상호 전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 그래서 임상 관련된 기술을 좀 끌어올리겠다라고 밝힌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HLB 이노베이션입니다. 반도체에 의해서 바이오 사업까지 리스크 해지 전략. 이게 HLB 그룹주에 편입되기 전까지는 반도체 부품 기업인데 편입된 이후에는 반도체 사업도 하면서 이제 바이오 사업도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요거죠. 지난해 말 미국의 차세대 면역항암제 카티 개발사인 베리스모 테라피틱스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에 새로운 사업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HLB 이노베이션의 신규 사업 동력은 뭐라는 거예요? 면역항암제 CART, 카티라는 겁니다. 이 CART 치료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제약바이오 영상을 올려드릴 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면역항암제 카티, 요게 기존의 그 꿈의 항암제라고 불립니다. 요게 이제 혈액암에서 고형암까지 그 치료의 영역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왜 꿈의 항암제냐? 굉장히 비싸요. 비싸지만 한 번만 치료받으면 완치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생명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다 보니까 이 카티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다라는 거고요. HLB 이노베이션이 요 카티 치료제 부분을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도식도를 한번 보면 환자 혈액에서 이제 백혈구 성분을 분리 채집을 하고요. T세포를 추출해서 바이어스를 통해서 T세포의 유전자를 주입해요. 요게 이제 핵심 기술이죠. CAR 수용체가 생성이 되면 카티 세포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 완성을 시킨 세포를 증식을 시켜요. 여러 개로 증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환자에게 주입하면 뭐가 되냐? 암세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암세포 공격 방식보다 훨씬 더 획기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비싸다. 뭐 이런 가격 문제는 또 기술 발전에 의해서 앞으로 좀 안정이 되겠죠. 네, 어찌되었던 간에 이 카티 치료제 분야가 앞으로 상당한 고성장을 보일 분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HLB 이노베이션이 이 카티 치료제 부분에서 좀 포커스를 맞추겠다. 메리스모 테라피틱스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했기 때문에 이 카티 치료제 부분에서의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HLB 이노베이션의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HLB 그룹주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은 앞으로 나오는 후속 이슈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HLB 제약입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필름형 먹는 PDRN 홈쇼핑 첫 방송서 매진이 됐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필름형 먹는 PDRN 폴리데 옥시리보 뉴클리오네타드, 이름도 어려운데 요게 이제 그 이너뷰티로 많이 유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너뷰티가 뷰티인데 이너, 그러니까 몸속의 뷰티. 그러니까 그 피부나 이런 것들을 가꾸는 뷰티가 아니라 몸속을 좀 청결하게 해서 그게 이제 피부로 또 긍정적으로 발현되는 요게 이제 이너뷰티죠. 얼마 전까지 그 먹는 이너뷰티 시장이 엄청 커진다라는 그 소식이 있었는데 이 HLB 제약의 그 필름형 먹는 PDRN도 이 먹는 이너뷰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름형이기 때문에 간편하죠. 네. 얇은 필름 한 장에 이걸 담았으니까 필름만 먹게 되면은 이제 그 긍정적인 요 이너뷰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HLB 제약에서 나온 내용이죠. 자, 종합하면 HLB 리보세라님 칼렐리주맙 요거 재도전 5월달에 보완 서류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정말 빠르면 7, 8월에 결과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슈들을 계속 추적하시면 되겠고, HLB 바이오스텝과 HLB 이노베이션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HLB 제약까지 그룹사의 이제 성장을 위한 도전들 꾸준하게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시면 주가가 이제 그 1차 그 실패,
2차 실패로 두 번의 급락을 맞았습니다. 현재 주가는 두 번의 급락을 맞았었던 구간의 저점이 여기였고 여기였는데 별 차이가 없잖아요. 지금 바닥을 찍고 완만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라서 이미 실망감은 충분히 반영됐다.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보완자료 제출 이슈만 나와도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에 따른 실익은 별로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니까 보유하시면서 추가적인 이슈를 한번 노려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판단됩니다.